오늘의 주제는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결정적인 10가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왜 나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의 삶은 좀처럼 변화가 없는 걸까? 라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사실 그 답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작은 선택들, 습관들, 그리고 사고방식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작은 차이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일상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갑자기 엄청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면서 쌓아가는 변화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생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운 오늘의 내용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시간 관리의 차이.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를 아무 계획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일상에 갇혀 있죠. 반면 중산층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죠. 아무런 목표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결국 중요한 일을 미루게 만듭니다. 반면 중산층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오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한 뒤 그에 맞춰 시간을 배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언제 할지 명확히 하고 그 시간 안에 꼭 끝내려고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계획적인 시간 관리는 하루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재정 관리의 차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중산층은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중요시하고 예산을 세워서 소비를 계획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 우선 눈에 띄는 소비부터 시작해요.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사버리죠. 이런 소비 습관은 결국 자산을 쌓기보다는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돼요. 반면 중산층은 월급을 받자마자 먼저 저축액을 정해두고 나머지 금액을 소비에 할당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은 월급의 10% 이상을 우선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나 여유자금을 관리하죠. 또 소비할 때는 가급적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은 장기적인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지식과 정보의 차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산층은 꾸준히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최신 트렌드나 경제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요. 그저 일상에 쫓겨서 정보의 흐름을 놓치고 기회가 왔을 때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최신 금융 뉴스나 경제 기사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뒤늦게 대응하려 하죠. 반면 중산층은 꾸준히 경제 뉴스를 읽거나 자기 개발서나 관련 서적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읽는 것이 스마트폰의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나 자기개발 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넷째, 목표 설정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산층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목표를 세운다 해도 그것을 구체화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를 세우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반면 중산층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은 5년 내에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거나 필요한 대출 조건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깁니다. 중산층은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세부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점검하면서 실천하죠. 다섯째, 건강관리의 차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예방보다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산층은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생활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처방받은 후 그때뿐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죠. 반면 중산층은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평소에도 운동을 꾸준히 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식단도 조절해요. 이렇게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습관은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쌓여 일을 할 때나 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죠. 중산층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그것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짜증이 나고 그 기분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반면 중산층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취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며 때로는 휴식을 취해 마음을 안정시키죠. 이런 스트레스 관리 습관은 그들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도와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곱째, 자기 개발의 차이. 자기 개발에 대한 태도에서도 큰 차이가 나요. 가난한 사람은 종종 자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시간을 내지 않아요.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고 느끼죠. 예를 들어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개발서나 강의를 듣는 것을 미루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반면 중산층은 시간과 돈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은 매일 아침 2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만들어요. 또 본인이 속한 업계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끊임없이 쌓고 이를 실천에 옮겨 실제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죠. 이런 자기 개발은 장기적으로 그들의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인 만족을 높여줍니다. 여덟째, 네트워킹의 차이. 중산층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회를 찾고 발전해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네트워크가 좁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외로움을 느끼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회적 모임에 초대받아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반면 중산층은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기회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은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주기적으로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업무상 만남을 가지며 관계를 확장해요. 이런 적극적인 네트워킹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홉째, 리스크 관리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종종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반면 중산층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크면 그 기회를 피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위험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죠. 반면 중산층은 리스크를 전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잘 관리하려 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은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기회를 만났을 때 충분히 리스크를 분석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또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해 보험이나 예비 자금을 준비하는 등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요. 이런 리스크 관리 능력은 실패를 줄이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열째, 생활 습관의 차이. 생활 습관은 그 사람의 경제적 상태와 직결돼요. 가난한 사람은 종종 소비 습관이 잘못되거나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산층은 꾸준한 생활 습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잠을 자지 않아서 몸이 지치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죠. 또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반면 중산층은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시해요. 예를 들어 중산층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건강한 아침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의 생활 습관을 유지해요. 그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마치고 여유 시간에 취미나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활용해요. 이런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습관은 그들의 건강과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결정적인 10가지 차이는 단순히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차이는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식하고 조금씩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 관리나 돈 관리, 자기 개발, 스트레스 관리 등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어줄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조금씩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면서 그 차이가 어떻게 큰 성과로 돌아오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새로운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멤버십을 통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평온하게 또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